물어보는데 왜 잘렸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요. 우선 그 전에 좀 이야기를 좀 제가 잠깐 할게요. 그렇지. 이번에 그 운동권 청산이라는 구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건 제가 만든 구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서 정무수석이 제 후배인데 정무수석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였고 한동훈에게 이제 그 내용을 줘서 했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하고 당 대표가 역할 분담을 해라. 당 대표는 그 민주당하고 싸우고 대통령은 격전지를 돌면서 정책을 발표해서 두 사람 투톱 시스템을 가라는 제안을 했고 그것을 지금 대통령이 받아들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알지만 그리고 지금 한동훈의 거의 모든 발언들 상당수는 제가 새벽에 만들어 준 겁니다. 만들어 줘서 이건 뭐 제가 그 옆에 증인들도 있으니까 제가 뭐 거짓말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사실 약간 비틀어지기 시작한 게 아마 한동훈 씨가 나와서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데 대통령이 이제 화가 나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서 너 그만둬라 그렇게 하려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비서실장하고 조용히 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한동훈 씨가 공개적으로 까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나보고 지금 압박한다. 그만두라 한다. 이건 사실은 쿠데타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벌어졌는데 지금 결정적인 건 뭐냐면 제가 정광훈 목사님과 가깝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이 한동훈을 지금 계속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마 그 한동훈이 지금 사실 공천은 한동훈이 거의 좌지우지하고 대통령은 지금 아무 역할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목사님이 이제 한동훈 저거 좀 문제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격전지 운동권 청산을 이야기는 하지만 격전지에 제대로 주사파랑 전쟁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번 끝나고 나면 아마 이번 총선은 지금 민주당이 자멸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지금 목사님이 그때 200석 이야기할 때 아무도 안 믿었지만 지금 현재 하늘이 목사님 이야기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겁니다. 하나는 지금 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주사파들이 목숨 걸고 지금 달려들 겁니다.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마 그 금년 그러니까 그 총선 끝나면부터 6월달, 7월달까지가 최고의 고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항상 주사파들은 합법적인 방법,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폭력을 동원합니다. 맞아. 그러면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우선 사실은 지금 광화문 세력과 그다음에 이번에 이 국민의힘 정당이 연합해서 저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들은 광화문 세력을 매우 두려워하고 또 국힘당 내부에 지금 주사파와 전쟁을 벌일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함은경이라는 친구도 사실은 주사파와 전쟁을 벌였던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9번 정치하다가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 했잖아요. 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돌아온 친구입니다. 전향은요 운동권이 잘못됐다고 하고 저건 악이라고 이야기해야 전향입니다. 무슨 저들이 민주화 운동 했다고 이야기하는 전향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들이 지금 주류가 돼 있고 지금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관료하고 학자한 사람들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전쟁할 수 있습니까? 못해. 총알이 날라오는 그 피가 튀는 살이 튀는 그 격전장에 앞장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때 그들은 지난번에도 학자 뭐 무슨 관료 변호사 출신들 전부 고개 숙이고 정광훈 목사님만 감옥 가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저는 지금 걱정이 금년에 4월부터 있을 그리고 주사파의 그 지독한 전쟁에 싸울 세력이 결국 여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저 국힘당을 개조해 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나간다 했던 건 아니고 목사님이 나보고 나가라고 발로 차시더라고요. 맞아. 내가 일부러 간첩으로 넣으려고. 그러니까요. 근데 쟤들도 꽤 똑똑해요 보니까. 정광훈 세력이 그 안에 들어오면 자기들 잡아 먹힌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전쟁을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사파와 전쟁할 세력은 우리 광화문 자유통일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쟤들도 이기고요. 어쨌든 이번에 국회 과반은 쟤들 몰아내야 되거든요. 쟤들 몰아내고 그다음에 이기고 우리도 지금 대다수 많은 사람이 자유통일당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실은 저들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하고도 충돌이 일어난 사건이 예. 김경률 때문에 그렇거든. 김경률 사건인데. 김경률이 예. 김건희 여사를 뭡니까 불란서의 무슨 여왕으로 그 왕비로 지금 비유했잖아요. 그 말을 듣고요. 내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님이 졸도를 했다 그러더라고. 의식을 잃고 졸도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듣고 아니 그것도 좌파 애들이 그러면 졸도할 리가 없지. 우파 쪽에 한동훈의 제1인자가 그따위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 거기다 편들었어. 그 김건희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국민들의 70%가 탄핵을 원한다. 아니 목사님 그것으로 갔으면 아니, 이번 선거 해보나만 합니다. 마누라 이름이 누구야? 유금주. 유금주입니다. 유금주? 예. 우리가 여기서 여론조사에서 탄핵하라 그러면 유금주 내쫓아야지. 아니 왜 내쫓습니까? 아니 국민들의 여론이 탄핵하기를 원하니까 내쫓아야지. 아니 저 안 하고 말죠 뭐. 유금주 없으면 저 못 삽니다. 유금주 오늘 밤에 업어줘라. 업어줘. 신랑 잘 만났다. 근데 지금 점점 더 지금 공천하는 걸 보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각보다가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딱 돌아가는 판을 딱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포위하는 공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당선될 자리는 전부 윤석열을 포위하려고. 그러면 총선이 끝난 뒤에 윤석열을 포위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발언을 좀 보십시오, 목사님. 원래 비대위는 총선 마치면 임기가 끝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이 지면 끝내겠다 했지 이기면이라는 뒤에서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기면 그 여세를 몰아서 당권을 쥐고 대통령을 포위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목사님 굉장히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안 갈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확실히 이게 이 급이 달라서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 제가 사실은 목사님을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성적으로 판단을 가지고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법무장관을 임명할 때 내가 먼저 말했어. 저 새끼는 안 된다 그랬어. 이렇게 빨라요, 영적 감각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솔직히 목사님께 고백을 하자면 한동훈이 돼야 이번 선거를 이긴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정무수석이 저한테 물었을 때 난 한동훈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확실히 어두워서. 그렇지, 맞아. 40일 금식. 한동훈한테 또 뒤통수도 맞고. 그리고 아니 저 망할 녀석은 지한테 그 내용을 주고 말이에요. 그 메시지도 매일 준 저를 완전 뒤통수 쳐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결국은 되면 윤석열 편에 설 줄 아니까 그렇죠. 자르는 거야. 다. 목사님 편에 서니까요. 네, 그렇지. 근데 이 착각하는 게요. 지금 한동훈이도 자기 꾀에 속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공천하면 틀림없이 다 당선된 사람들은 내 편이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을 포위할 수 있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공천 받아서 공천 준 사람한테 뜻에 따르는 것을 국회의원들 따르는 자를 봤어요? 윤석열이가 아직도 3년 남아서 3년. 윤석열 쪽에 줄을 서지. 국회 새로 이번에 당선된 사람도 절대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준석이가 처음 당대표 말이 딱 나올 때 내가 이 말을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언론에서 또 막 120개 언론에서 막 다 보도했는데 뭐냐면 내가 이랬거든. 젖비린내 나는 새끼가 무슨 놈의 당대표를 하냐. 그러니까 막 언론이 공격하고 젖비린내 났다 그러는데 내 말이 맞았잖아. 내가 아는 말은 다 맞는다니까요.
다 많은 데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저 미래당인가 뭔가 저 비례대표 정당 만들었죠. 예. 한동훈이가 예. 만들었는데 거기 당 대표를 누가 세웠어요? 그거 지금 한동훈이 세웠죠. 한동훈이가. 예. 그것도 정치인이 아니고 당직자요. 당 사무 당 직원의 사무처 직원들. 직원의 여자는가? 예. 여자? 근데 저는 지금 어. 당 사무처가 왜 문제냐면 저는 제가 여의도 연구원 상근 부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아는데 지금 국민의힘당이 저렇게 투쟁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당직자들이거든요. 당 사무처 직원들이 걔들이 저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걔들은 주사파와 싸울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공작하는 애들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얹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애가 나이가 몇 살인가? 75년생이라 그러는데 75년생 그 애를 지금 당 대표로 세웠다면 비례대표 한동훈이가 세우는 의도가 뭐겠어요? 아니 그건 자기 마음대로 내가 비례대표 전체도 한동훈이가 틀어지겠다. 자기 틀어지겠다는 거죠.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이러니까 사실은 나라가 북한의 연방제로 다 넘어간 것을 우리가 강화문에서 겨우 살려놓으니까 한동훈 장관님, 당신이 장관이 왜 됐어? 우리가 정권교체 안 했으면 당신은 지금 깜빵 가 있을 사람이야. 깜빵 가 있을 사람이야. 참 정말 말이야. 그러니까 비례대표 정당도 국민들이 상식에 이해되도록 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한동훈이가 강조하는 국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이번에 그 당 비례대표 정당 대표를 그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습니까? 원래 대통령 쪽에서는 인요한이나 안 그러면 실제로 국민들의 존경받는 사람으로 맞아. 실제로 해서 그래서 정말 각 처에 있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을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한마디로 거절당했죠. 그러니까 다 합쳐보면 정치인들은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개판이야. 다 개판이라고. 마지막 말씀 한번 하시고. 할 말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